자,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자, 이게 통신 장비 회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통신 장비인데, 요 회사는 앞서 나왔던 KMW라든가 이쪽하고는 또 줄기가 조금 좀 달라요. 조금 달라서 앞에 비교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왕년에 5G 갈 때 이때 같은 경우 이제 후발주 중에서 에이스였죠. 이름이 에이스테크. 그래서 후발 에이스다. 후발 때 2차 시세에서 이 5G 시세에서 2차 시세에서 가장 강력한 시세를 보였던 게 이 에이스테크입니다. KMW는 1차 시세에서 아주 강력한 시세를 보였고요. 8배, 그죠? 8배의 주가 직진. 그리고 이 에이스테크는 2차 시세에서, 자, 이게 보시죠. 2만원에서 시작해서 96,000원까지 주가 5배가 그냥 직진해서 2차 시세에서는 5G 2차 시세는 이 종목의 에이스였다니. 1차는 요거밖에 못 올랐어요. 1차는 요거밖에 못 올라가고, 그리고 뒤쪽에서 대시세를 보였던 기업이죠. 이 에이스테크는 종류가 지금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실적에서도 그러고요. 다 달라요. 야, 이거 예전 기준 같았으면 벌써 상폐됐을 기업이죠. 5년 연속 적자. 이게 과거 기준이라 그러면 얘 벌써 상장 폐지되고 없어졌어야 될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감자도 했어요. 감자를 처먹었죠. 무상감자. 그러니까 감자도 먹었어요. 그 회사가,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극한의 지금 상폐 위기까지 몰렸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중간에 에이스테크 얘기 나오고 그럴 때 이런데 말려 들어가지 마시라고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반짝하고 들어갔을 때 여기 아마 보면은 에이스테크의 경우에 나올 텐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종목을 분석해 드렸던 기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거예요. 뭐였나요? 잠시만요. 정책 살펴보고 시작하죠. 이렇게 봐야 이거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지나간 흐름을 보질 않으면 이게 주가 이게 판단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종목을 눌렀던 요인들, 이런 요인들이 현재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자, 보실까요? 이게 되다는 이래가지고 이거 고려은처럼 경영권 분쟁 붙고 뭐 이런 종류들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걸 8개월 전에 8개월 전에 부채의 자본 전환액은 노골적인 먹튀 시세다 이렇게 짚어서 드렸던 바 있습니다. 자, 오래전이에요. 이게 8개월 전이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7월 9월 여기네요. 여기가 그래서 반짝하면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갈 때 요때 분석해야 됐다는 내용이고, 아예 대놓고 작전에서 먹튀한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렇게 작전 세력이 들어가지고 해쳐먹으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들어왔던 적이 있죠. 아까 KMC에서도 있었고요. 대부분 이렇게 시세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작전 세력들이 작정하고 잡아당기는 케이스들이에요. 적자 아무것도 없고 지입불도 없고, 아까 실적 보셨지 않습니까? 매년 적자 나는 회사가 여기 이렇게 분명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이때 같은 경우도 이때 해먹었던 그놈들, 이때 해쳐드셨던 그놈들이 또 들어와서 또 해쳐먹는 겁니다 라고 얘기 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를까요? 자, 이거 확률이 조금 반반입니다. 우선 형태로만 놓고 본다 그러면, 진행되는 형태로만 보면 이번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저 KMW 같은 회사들, 저런 회사들도 죽수가 있는 이 판국에 얘가 지금 완전 한계 사업에 몰려가지고 완전 한계 상황에 몰려는 얘가 뭐가 달라지겠냐고 이게. 그렇죠? 계속해서 막 계속 연간 분기 전부 온통 적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자까지 들어간 이게 뭐가 그렇게 크게 달라질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딱 밑에서 작정하고 KMW와 동시에 상한가 이렇게 되는 이 형태로 보면 그런데, 자, 문제가요, 달라질 수 있는,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죠. 이 회사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주력이 안테나요. 그 안테나라고 하는 게 통신 장비에만 안테나가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지국 안테나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원래 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5G 때 올라 들어갔던 게 요 기지국 안테나, 요거 가지고 5G 요거 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해먹었던 건데, 요 뒤에 보면 지금 다른 게 하나 붙어 있죠. 군용 안테나.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 종목을 그래서 차량용 안테나, 그래서 전장 뭐 자율주행 쪽, 예, 그리고 자율주행 쪽, 그 다음에 전장 쪽, 요런 쪽에 타마도 분류를 시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산하고도 지금 같이 나오죠. 여기 이렇게 항공에너지, 항공우주, 코츠테널과 현대로템, 이게 다 방산이잖아요. 이렇게 방산주의인데 여기다 에이스테크를 버젓이 이렇게 딱 갖다 넣었다 이겁니다. 이게 군용 안테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회사 자체가 이렇게 방산 이걸로 돌아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실제로도 요만큼 들어가 있고요. 좀 들어가 있습니다. 군용 안테나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 쪽으로도 분류를 해서 그 테마가 들어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노려서 계속 헤쳐먹고 그랬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돌아 나올 것이다. 이제 이래서 이 방산 쪽과 전장 쪽을 늘려서 이제 감자해가지고 이제 자본 잠식한 거 이것도 일단 해소를 하고, 요거 해소를 했고, 자, 출자 전에서 실제 자본도 요거 앞에 그겁니다. 요거 가지고 사기쳤죠. 이거 지난해 자본 확정했으면, 그러니까 부채에서 전환하면서 그거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해먹었죠. 부채를 자본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감소되고,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CB 같은 경우, CB가 이제 전환 CB 같은 경우가 청구가 되는 경우 그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CB는 전환 사채 부채예요. 근데 부채를 이제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주식으로 바뀌면,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그리고 우리 토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전환되는 순간 이게 자본으로 편입돼가지고 항목이 바뀌는 겁니다. 부채에서 자본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거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야. 돈은 이미 그 전에 벌써 닦아서 썼고요. 닦았었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자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둘 다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실제 이 회사의 재무 구조의 계산에는 숫자로만 일단 나가리 돼가지고 아웃되는 걸 막았지, 자본 잠식률이 크면은 이제 이게 다시 상패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막아놨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선 지금까지는 장난을 쳤다 이겁니다. 뭐 한계사항을 모르니까 장난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들어가서 누구나 다치니까요. 요게 이제 실제로만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되고 있는지, 회사는 누구나 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세상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 곧 망할 거고요. 우리 회사 사실은 돈도 10불도 못 벌고요. 있는 자산도 다 내다 팔았고요. 돈 빌려달라 그러는데 돈도 잘 안 빌려주고요.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이거 뭐 투자를 해야 될 텐데, 회사가 뭐 연속 적자나고 한계 있는 회사 보니까 사람들이 돈도 안 빌려주고요. 사채 시장 가가지고 빌려다니는데 거기서도 안 빌려주고, 우리 곧 망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 있어요? 미쳤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내일 망해도 오늘은 좋다 그러잖아요. 금양 이런 종목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내일 망해도 오늘 무조건 좋다 그런다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주식시장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냐 아니냐를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의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KMW하고는 종류가 다른 종목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리드하고 완전 다른 거고요. KMW에서 KMW하고 묶을 수가 없어서 분리를 해드린 겁니다. KMW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애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파수 경매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 오릅니다. 확실히. KMW는 다시 얘기 드리면 KMW는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데 저렇게 적자를 연속으로 내고 있는 애가 시가총액이 4,500억이야.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죠. 말도 안 되게 비싼 겁니다. 그렇게 비싸지만 실제로 저렇게 가파른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애야. 이게 얘가 상패만 안 되고 버티고 있다라면 나중에 결국 언젠가 또 6G가 나오죠. 2028년 3년 후에 6G가 나옵니다. 6G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3년 후에 6G가 나오면 KMW 무조건 날아갑니다. 저건 아주 장담을 해도 돼요. 그때까지 상패만 안 되고 있으면, 이렇게 버티기만 하고 있으면 3년 후에 무조건 갑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KMW는 강해. 그래서 KMW 앞쪽에 서두에서 KMW는 한국 증시에서 유일하게 업종 대표주, 선도주, 지표주 역할을 모두 다 했던 단 하나의 회사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회사고 이렇게 한계 상황에 놓인 회사고 똑같이 취급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똑같이 트레이딩 바이라고 하더라도 KMW하고 이 에이스테크는 구분을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만약에 이것마저도 구라라고 친다라고 하면 이건 뭐 볼 것도 없는 거고요. 예전에 계속 빼쳐먹었던 이 새끼들 또 빼쳐먹고 나간다는 이게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살펴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현재는 반반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분명히
분명히 이게 매출이 올라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 쪽에서는 지금 분명히 매출이 안 나올 거니까 통신 쪽에서는 매출이 안 나올 게 뻔해요. 예.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게 이쪽에서는 안 나올 때니까 여기하고 차량과 군용, 방산 여기선 매출이 나오는 거는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 차량하고 이쪽에선 내용이 나오는 건 맞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분기 실적 같은 경우 보면 이번 분기 530억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145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30억이 나왔으면은 뭐 간단하게 연간 뭐 이게 통신 이쪽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느 한 분기만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한 분기는 착살나고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대략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회사는 아까 63%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어쨌든 2천억대 전년보다는 확연하게 좋은 적어도 한 50% 정도 수준까지는 일단 요 1분기 실적에서 벌써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익이 요 손실이 일단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쵸? 이게 일단 재무 구선 효과도 일부 있겠고요.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군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명히 그 이익이 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실제로 나아진다는 얘기죠. 이제 문제 이게 계속 이어지느냐라고 하는 쪽이죠. 이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주가를 정당화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요. 이게 5년 연속 적자 나고 있는 회사가 야 바이오보다 지금 더 높습니다. 바이오에서 이런 이렇게 5년 적자 내는 회사들 이제 바이오주들 2천억씩 못 가잖아요. 이런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888억이에요. 이게 통신장비주가 싸질 않아요. 굉장히 비싸요. 이게 통신장비주들이 옛날 5G 때 너무 부풀어지고 난 뒤부터 해가지고 사이사이에 저렇게 세력 들어와서 장난치면서 실적은 개박살나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뻥튀기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납득이 가십니까? 이 실적의 시가총액이 1800원이나 된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가총액 안에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도 이미 어느 정도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셈이 돼버린 거예요. 시가총액상으로는.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요 기대 가지고 중간중간에 계속 해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KMW는 전형적인 통신 이슈 가지고 그 기대 가지고 본업 이슈 가지고 올려지는 종목인데 반해서 이 에이스테크에게는 계속해서 다른 얘기들 가지고요. 그 출자 전환하는 걸 가지고 경영권 다툼으로 둔갑을 시켜버렸었죠. 먼저 앞에 제가 이게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했던 그 이슈가 부채가 출자로 전환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경영권 다툼으로 탈바꿈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대고 얘는 영풍이 아니다. 종류가 다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얘기를 들어가고 있다는 건 전형적으로 당겨서 해먹겠다 쪽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더 위쪽으로도 가능했습니다. 더 위쪽으로는 더 실적이 더 확실한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서 확연하게 방산이 뛰어 들어와가지고 2분기 실적이 이번에 앞서 흑자 전환 기대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흑자가 전환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누리시면 되고요. 그때 가서 누리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단테로 또 오히려 뜻밖의 또 이런 전형적인 세력 형태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그 뒤에 가서 처리를 하시고요. 일단은 단타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굳이 오늘 들어갈 이유가 없죠. 자, 이걸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오늘 상한가에서 때려잡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에이스테크를 잡는 게 아니라 KMW로 때려잡으시고요. 상한가로 굳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리고 요거는 오늘 말고 이제 월요일날 봐서 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작정하고 잡아당기면 쭉 더 당길 수도 있죠. 더 펌프업을 더 하고 하루 더 펌프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패는 자, 월요일날 패느냐 화요일날 패느냐 딱 정해져 있어요. 월요일날 패느냐 화요일 패느냐.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패는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KMW가 좀 더 강하게 나온다면 이 에이스테크 같은 것도 덩달아 갈 수 있겠죠. 자, 이건 전형적인 등에 없는 종목이니까요. 남들 등에 업혀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자, 에이스테크는 KMW와 다르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신장비 상한가 종목 두 종목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이렇게 개별 종목에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 스토리 자체를 저희가 다 꿰고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스토리를 다 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 돌아가는 판때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스토리를 다 깨고 있어서 스토리대로 이 시간대에 따라서 정치 테마주들이 인맥주에서 정책주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간다라고 설명 다 들었잖아요. 자, 대선 후 정책까지 실제로 다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다 시나리오가 어차피 뻔히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걸 저희가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정책주들 정치주 정책주 쭉 추천 들어가지고 쫙 다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해먹어서 뭐 깨졌던 계좌들 다 만회되고 뭐 박수치고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탐하면 하느냐? 최고 종목들 진짜 끝내주는 종목들 추천 다 드렸잖아요. 세상 천지 이 무료방 다 뒤져버려 이거야. GNC 에너지, 바마 리서치, 하나 에어로, 삼양식품 이런 걸로 뭐 더블 BHA, 두산 에너비 이런 걸로 더블 이렇게 내드리는 무료방이 어디냐 그야. 그냥 더블이야 5배, 뭐 10배, 8배 주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던 오르고에는 최고 전문가들이 무려 24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재료 단타라고 하더라도 세력 단타하고 수급 단타하고는 조금 안 맞죠. 그럼 거기서 나오시면 돼요. 여기 재료 단타주 전문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도움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단타 싫어, 장기 그냥 안전하게 제일 좋은 종목서 그냥 놔두고 묻어서 그냥 묻어서 쫙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럼 그것도 있죠. 그렇죠? 다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장세에서 원금 회복, 손실 복구 이런 거 외치고 계시면 안 돼요. 벌써 다 찾았어야지. 지수 5천 보는 시대 아닙니까? 자, 오르고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그에 걸맞게 원금 다 찾으시고 그리고 더블 화끈하게 복수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